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소송 취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플이 크게 회복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최고점을 돌파하면 최고점 가격에서 50%에서 100%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10,000원이 꿈의 금액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리플은 어떤 코인인가요? 리플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국제 스위프트망이라고 하죠. 송금 관련된 코인인데, 지금 송금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데, 리플을 통해서 블록체인 활용해갖고 빠르고 쉽게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그런 송금 시스템 관련된 코인이고, 정확히 따지면 리플은 기존의 블록체인이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약간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리플 그 랩스라는 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랑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말 암호화폐를 믿는 분들은 리플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리플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많은 이익도 보셨지만 많은 고점에서 물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리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토속이라는 말이 유명한데 이런 용어가 생긴 이유는 뭔가요? 옛날에 처음 대부분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 입문하신 분들은, 최근 말고 예전 과거에 입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리플을 안 사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암호화폐를 처음 알게 되고 맨 처음 샀던 코인이 리플이었어요. 리플이 그때 한 330원 정도였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한 100원, 2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그때는 무섭거든요. 수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때부터 다시 투자를 했고, 그때가 아마 한 2017년 5월 6월쯤 됐던 것 같은데 300원 가격에서 계속 유지했어요. 지금의 이더리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더리움처럼 리플 결국 300원에 평생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리플은 300원이다. 뭐 이런 조롱들이 많이 섞여 있다가 2017년 연말 되면서 4,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이후로 자산의 시장 하락을 하고 코로나랑 여러 가지 소송까지 겹치면서 150원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2017년도에 2,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기존 고점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송이 끝나면 올라갈 거야, 소송 금방 끝낼 거예요, 금방 끝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계속 연기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속았냐, 조금만 올라가면은 다시 좀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리또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소송 취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플이 크게 회복을 했고, 최고가를 갱신은 했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지금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한 3,000원대에서 가격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리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코인들은 최저점에서 거의 가격을 기존 고점 그 부근까지 올라간 코인들이 몇 개 없거든요.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도 한 500만 원까지는 갔었으니까 기존 고점까지 갔었는데, 다른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7, 80% 이상 된 게 대부분이고 90% 이상 된 것들도 많은 상황에서, 리플은 그래도 최고점까지 도달했다가 물론 지금 한 30% 조금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리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좋게는 안 봤었는데 그나마 리플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했습니다. 리플의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는 어떤 소식인가요? 리플이 이제 급등하고 실제로 락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본사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들이 나오곤 있는데, 뭐 그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체크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나왔던 시점이 또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200조거든요, 시총이. 암만 시총이 200조를 그냥 시세 조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어요. 물론 뭐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뭐 몇십 배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긴 한데, 항상 보면 하락장이고 시총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낮추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락업을 많이 해제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결국엔 리플이 다시 가격이 회복을 하면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잠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급등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상 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먼저 물러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리플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 취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SEC에서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SEC 위원장 직무대행을 신암호화폐 인사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같은 거를 또 최근에 바이낸스 소송에 대해서 중단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리플이나 다른 소송 중인 코인들도 취하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백악관 자문위원회,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소송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는 3,000원 정도, 이 가격은 비트코인이나 전체 자산시장이 빠지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최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최고점을 돌파하면 최고점 가격에서 50%에서 100%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10,000원이 꿈의 금액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 같은 거는 뭐 소송이 취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진짜 끝까지 소송이 취하가 안 되고 계속 끌고 가고 정말 패소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리플이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엔 또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계속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또 리플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뭐 들어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안 들어갔을 때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플 자체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봤었거든요. 제가 지난 인터뷰나 다른 데서 봤을 때 리플을 물어봤을 때, 리플은 솔직히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소송 끝나야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한 끝에 희망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한국인들 리플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 또 안 파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지금 몇 년을, 한 7년을 기다려서 이 가격이 왔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가고, 최근에 보니까 뭐 리플 2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또 못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최소 원금 이상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에게 전해드릴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리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모든 삶에 희노애락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버티고 끝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리플의 투자가 결국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겪어서 나온 만큼 너무 무리해서 또 끝까지 평생 갖고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힘들었을 만큼 그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리플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수익이 나신 분들한테 정말 축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불장 이후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결국 안 오는 것인가 하는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앞서 저는 그나마 걱정 없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은 솔직히 조금 하락도 크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좀 걱정은 솔직히 되기는 하는데, 결국에 한 번의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60%가 넘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높은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한 번은 낮으면서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상승을 좀 가져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위험적인 부분은 과거 17년, 21년 상승장의 특징은 금리가 낮았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쪽으로 자금이 이제 리스크 자산까지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들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고금리에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까지 멀어지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는 안 올 수도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한 번의 상승은 그래도 조금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처럼 막 100배 가고 이런 코인들은 거의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몇 개 코인들만 조금 상승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가 최근에 들어온 밈코인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밈이 잘 생각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데 왜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 알트코인들이 다 그런 느낌을 받아준 거예요. 기존의 알트코인들도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사기인데 차라리 밈코인은 솔직하기라도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밈코인으로 많이 올리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문화가 생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알트코인들이 너무 큰 폭의 상승 이후 하락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불신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2021년도 2월에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 알트코인들이 엄청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 반감기 다음에 2월이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연일 무역 관세 이슈랑 금리 인하 멀어진 것 때문에 힘을 못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가줘야지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트렌드는 뭐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었다가, 처음에 최근까지는 AI 관련된 코인들, 밈코인들도 굉장히 유행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트렌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심리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뭐 코인들, 예를 들면 AV나 트론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온도나 에테나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번은 그래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솔라나나 뭐 리플 같은 코인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또 밈코인들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또 도지코인이 최근에 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밈코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도 하지만 결국엔 올라갈 거라고 보고 트렌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AI 코인들 관련해서도 조금 기대를 되게 컸었는데 하락이 너무 커갖고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가격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또 금리나 여러 가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자금이 들어올까에 대한 우려를 또 생각해보면 또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는 이미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해놨고 저도 솔직히 하락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평가 됐다고 해서 알트코인을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을 이득을 나신 분들 가지고 투자한 게 가장 좋은 거고, 비트코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알트코인도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마시고,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조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저는 아직도 두 가지로, 책에도 썼는데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알트코인들까지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펌핑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알트코인에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도미넌스가 바닥이었을 때는 이미 알트코인 상승이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60에서 61%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시기라고 보고요. 반대로 도미넌스가 뭐 45 아래, 40 아래까지 떨어지면은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이 거의 끝날 무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가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ETF 신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예 없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블랙록이나 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될 거라고 추측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솔라나나 리플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ETF가 승인이 될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예전에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현물 ETF가 여러 뭐 그리스케일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투자한 기관들이 신청했을 때 계속 반려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통 자산 시장에서 강세를 이뤘던 기업에서 신청했을 때 됐기 때문에, 아직 블랙록에서 최근에 12월 달에 당분간 알트코인 ETF 신청 낼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래도 조금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위원장이 이제 새로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로 바뀌었거든요. 임명은 되지 않고 직무대행 하시는 분이 친암호화폐 인사고,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ETF는 결국에는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일 거라고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 ETF 승인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승인이 되면은 그게 트리거로 해서 암호화폐 알트코인 전체에 대한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알트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안에 그동안 못 올랐던 상승을 한 번에 상승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상승장이 시작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더라도 상승 타이밍이 한 번만 오거나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킹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크게 올라가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알트코인은 한순간에 회복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알트코인들 몇 종목을 샀었는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10배씩 가는 거, 아니면은 다음날 10배 가는 코인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는 상승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2-3배 이상은 한 번에 펌핑을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알트코인을 기다리는 때 그 상대적 박탈감,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비트가 계속 조금씩 조정이 오는데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요럴 때 거의 알트코인이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도 반등하고 조금 상승할 희망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갖고 있고, 통계적으로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절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2월이나 3월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들을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50%, 60%, 많으면 7, 80%까지 손실분들이 계시고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하락장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물론 저는 한 번에 상승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하거나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어떻게 그런 상승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왔는데 내 코인들을 갈아타다가 결국엔 수익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트코인이 상승이 시작이 되면은 내 코인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자꾸 갈아타지 마시고 상승이 왔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분들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에 거의 대부분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쨌든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밝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